주제가 아실리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고, 이 아실리에 대한 제품이나 또 이 안에 이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아실리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예요. 건강기능식품.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고, 그거를 챙겨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먹는 게 뭐야? 비타민 종류, 비타민 C 뭐 그런 거.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 대상으로 올라오면서 TV에서 연일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거의 뭐 한 8, 90%가 건강식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유산균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그런 거 요즘 많이 하죠. 그만큼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와 있고, 관심이 올라와 있다는 게 뭔가요? 이제는 그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먹는 약은 아닌데 약 형태의 그런 식품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통상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걸로다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채워진다고 하면 사실 건강기능식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요즘 먹거리, 사람들의 먹는 행태 자체가 옛날과 다르게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만 가지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오염이라든지 산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제는 상식이 됐어요. 뭐라도 하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비즈니스로 본다면요, 시장 규모는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체의 면역 기능을 높여야 된다. 어떠한 질병이 들어와도 내 몸이 그걸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면역 기능이라고 그러죠. 그걸 높여라 라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건강기능식품, 면역 체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제품들의 매출이 80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커피 빨리 나누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아이스요. 몰라요. 근데 일단 각자 시키는 거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됐나 이제 정리가?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시장이 오케이. 자, 미국 회사라고 그랬고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 5년 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어요.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로 설립이 돼서 처음에는 제품을 만들어 그러면 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사 입장을 때 유통을 시킨다고 하죠. 유통 방식을 미국의 대형 병원이나 그런 데 납품하는 방식,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병원이나 아니면 대형 유통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제품의 유통을 회원제 방식으로 바꾸자. 회원제 직접 판매 방식으로 바꾸자 라고 해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제품을 유통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요즘은 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이 회사가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요, 그 근본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소비를 하게 돼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요? 내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얘기죠. 혜연 선생님, 매일 양치질 하죠. 나 진짜 돈 벌어야 돼. 나 돈 모을 거야. 한 달 동안 양치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은 소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생활 전부가 소비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비하는 방식이죠.
내가 하는 소비가 좀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과거 공장에서 1,000원짜리 만들어냈을 때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 가서 그 물건을 사람들은 10,000원에 사요. 아무 저항감 없이 이 물건의 가치는 10,000원이다라고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요, 공장이 1,000원짜리 물건을 출시를 했을 때는요, 이미 그 회사의 마진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세금, 임대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9,000원은 뭐죠? 이러한 총판, 대리점, 소매, 우리가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소매점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9,000원의 돈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김수현 알죠? 영화배우, 탤런트. 김수현이가 네모나 광고 하나로 가지고 20억, 30억을 받아요. 김태희가 화장품 광고를 가지고요 50억, 60억을 받아요. 우리는 소매점 가서 10,000원짜리 물건 내가 필요해서 쓰는데 거기에 김태희의 광고비, 김수현의 광고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속았어. 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소비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요. 뭐예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물건이면 싸게 어떻게든지 싸게 살려고 하죠. 여러분들 쿠팡 11번가 이용 많이 하죠. 왜 그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사는 물건하고 쿠팡에서 사는 거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뭐야? 쿠팡이 싸잖아. 당연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유통의 흐름이요. 과거 이런 방식에서 유통 단계를 축소. 이마트 홈플러스는 뭔가요? 유통 단계를 축소시킨 거예요. 대형 할인 매장을, 대형 매장을 만들어 놓고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이 과정을 축소시킨 게 좀 더 싸게. 인터넷 구매는 그걸 더 싸게. 그렇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요. 쿠팡이나 홈플러스나 그런 과정 자체도 없어버린 거예요. 바로 회사로부터 소비자한테 직접. 자, 여기 오메가3가 있어요. 우리 회사 아실리 오메가3가 있어요. 내가 휴대폰 우리 아실리 어플을 통해서 오메가3를 주문하면요, 미국 본사에서요 우리 집으로 바로 택배가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아실리 한국 지사가 있지만요, 이 중간 마진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물류 역할만 합니다. 물건을 배달해주고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럼 뭐예요?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제품이 좋아요. 오메가3요. 저 코스트코나 이마트 홈플러스 가면요 살 수 있어요. 또 쿠팡이나 그런 데 통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있는 물건보다 제품이 좋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 몸에 필요한 EPA나 DHA나 이 성분이 그런 회사들보다, 일반 유통을 하는 회사들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결국 좋은 걸 싸게 먹는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음료 배달 빨리 마치십시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음식 끝이에요? 네. 문 닫으세요. 제 나이가 올해 39입니다. 20년째 39인데 말로는 39이라고 해도 잠깐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거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좋은 물건이면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미국 본사로부터 물건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소비로다가, 자, 뭐 홈플러스 사든 쿠팡에서 사든요, 그건 소비잖아. 그냥 내가 필요해 해서 내 돈 주고 물건 사는 소비잖아. 그죠? 근데 소비 뭐 좀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여기에 나한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먹으면서 그 구매 행위 자체가 나한테 소득으로 연결된다.
그죠? 집에서 샴푸를 써요. 저는 집에서 아메이 샴푸를 씁니다. 아직 아실리에는 샴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샴푸를 써요. 왜? 아메이 샴푸 좋아요. 아메이 바디워시 진짜 좋아요. 좋은 제품 또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 비교했을 때 품질 대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럼 당연히 그걸 쓰죠. 근데 나는 아메이를 소비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군가 나한테 아메이 제품을 소개한 사람은요, 내가 쓰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소득이 올라가요. 그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본질은 이겁니다. 내가 써보고 좋아야 돼. 파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오메가3를 먹고 제 안구건조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야, 이거 대단해. 내 친구한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드려요. 이거 드시라고. 그럼 근데 뭐예요? 그 내가 이걸 좋다고 권하는 행위,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소득이 들어온다? 그 말은 뭐예요? 소비가 곧 소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본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밖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다단계 나쁜 거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편견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구조에 대한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안 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비교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큰 스케일로 네트워크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런 기업들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 요즘 세상에 가장 핫한 기업들이고요. 여기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예요? 자, 이거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 자체가 불과 5년, 4년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막 오르내리고 이게 대세다, 이게 블루오션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디지털 기술, 컴퓨터, 인터넷 환경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새로운 어떤 분야로 떠오른 거죠. 인터넷 공간에, 디지털 공간에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 이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요. 제가 에어비앤비라고 하나 요것만 예를 들게요. 에어비앤비는요, 전 세계에 있는 호텔, 모텔, 뭐 가정집, 민박, 그런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인터넷 공간 속에 가입을 시켜요. 자, 내가 너한테 손님 보내줄 테니까 너 우리하고 계약해서 우리 사이트에 니네 브랜드 올려놔, 니네 방 올려놔, 그거예요. 그리고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수억 명의 여행자들을 또 에어비앤비의 회원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자, 양쪽이 다 맞아떨어져요. 호텔이나 모텔들은요, 노는 방들이 있어. 이거 팔아야 되는데 광고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에어비앤비에 접속을 하면서 수많은 여행자들이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객실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숙박업체를 골라서 그 안에서 거래가,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마찬가지고요. 뭐 시블과 쿠팡 말씀드린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에어비앤비는요, 엄청난 거기서 숙박 거래를 창출을 하지만요, 정작 에어비앤비는 호텔 건물 하나도 안 가져있어요. 객실 하나도 안 가져있어요. 자, 이게 힐튼 호텔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이에요. 서울에 가면 서울역 앞에 힐튼 호텔이 있어요. 아주 럭셔리한 호텔이죠. 전 세계 호텔 업계에서 자산가치 1위였었어요. 에어비앤비 객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작년도 통계가 에어비앤비의 자산가치가요, 힐튼 호텔을 넘어섰어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앞으로 지금 우리가요, 모든 산업, 그래서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접속과 공유의 시대라는 거죠. 세상이 아주 송두리째 바뀌어갈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 우리 아실리요, 딱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 좋아. 내가 이거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없어요. 11공가나 호빵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하면 돈 벌어.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요. 지금은 초창기 때는 안 그랬겠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이 저 창의적인 천재적인 어떤 그런 머리도 있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형태로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G마켓이에요. G마켓은요, 뭐예요? 인터넷 공간 안에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하고요,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G마켓이 공장이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G마켓은 7에서 9%의 수수료를 먹는다. 자, 아실리라는 네트워크 사업을 플랫폼 비즈니스로 제가 비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요걸 아실리를 볼까요? 자, 제가 아실리 사업자예요. 아실리 사업자예요. 여기에 아실리 회사 제품이 있어요. 인터넷 공간에 내 회원들, 내 파트너들하고 이 공간 안에서 연결을 시킨 경우에 우린 얼마의 수수료? 35%. 자,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싶은데 일반 사람들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실리 같은 회사하고 내가 계약을 해서 이걸 사업을 한다면요, 아실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겨우 얼마에? 183만 원에. 그것도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250만 원짜리 물건을 183만 원에 내가 싸게 사면서 이 아실리라는 시스템, 아실리라는 플랫폼을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나는 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게 기회 아니에요. 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지금은 우리 제품이 8가지밖에 없어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이제 이 생수가 나오고요, 이제 스킨케어 쪽 제품이 하나 둘씩 올라올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본사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제품 8가지밖에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 근데 여기에는 앞으로 계속 제품들이 올라올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실리 김치도 나올 거예요. 아실리 고등어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아실리라는 이 플랫폼 시스템을 아실리로부터 받아가지고 내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요, 이 안에 온갖 제품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샴푸, 아까 말씀드린 치약,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안 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품들이 이 안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내 회원들은요, 마트 가서 물건 안 사요. 11번 가서 주문 안 해요. 왜? 여기서 사는 게 제품이 좋고 이게 싸니까. 또 더군다나 뭐야? 이게 나한테 돈이 되니까.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요, 롯데마트 가가지고 칫솔 안 삽니다. 치약 안 삽니다. 애터미 거 쓰죠. 그럼 우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비망 자체를 가지고 나한테 소득된다. 이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본질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사장님. 네. 해야죠. 네. 자,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요 본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사장님 김치 먹어야 되잖아. 사장님 양치질 해야 되잖아. 아니, 이렇게 물건이 더 좋아. 더 싸. 한다는 얘기. 자, 세계 석학이나 지도자들, 경제학자들, 이런 빌 게이츠와 같은 기업가들 네트워크 사업 하라고 합니다. 엘비 토플러는요, 옛날부터 10여 년 전 이전부터 이러한 시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시대가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부의 이동, 소비가 곧 소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그걸 한번 보세요. 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나? 주변에 있는 사람,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큰일 난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처럼 전문가인지 성공자인지. 그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야. 불법 다단계. 지금도 이 안성에도요 불법 다단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코인, 뭐 그런 거, 페이,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그러한 다단계 회사 다 불법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되냐? 나는 혹시 돈을 벌지 몰라. 내가 남들보다 먼저 하면. 근데 나는 돈을 벌지 몰라도요. 내가 아끼는 사람, 내 친구, 야 이거 돈 벌어보자고 가입한 사람,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조이팔 사건이요. 대구 쪽에서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요 4만 명입니다. 10명 이상이 자살했어요. 총 피해액이 4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검찰 수사에서 밝혀놓은 거 실질적인 피해액은요 8조가 넘는다. 이런 거. 일단 뭐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불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다단계 무조건 안 돼, 네트워크 하면 안 돼라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 저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죠. 이런 거.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네트워크 사업이 가장 발전된, 가장 진화된 형태의 유통사업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가면요.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니까 정부에서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모든 질문에 답은 하나. 다단계 하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다단계 하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비즈니스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밖에 나가면 부정적인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 여러 가지 유통 채널, 유통 구조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유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한 유통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9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사업의 기회인지 한번 보세요. 아직도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고 거부하고 있죠. 이게 커피예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97년도입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커피 마셨죠? 믹스. 양천리 다방 커피. 달달한 거. 그래서 커피 넣고 프림 넣고 2대2 해가지고.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거 성공하라고 예상한 사람은요 거의 없어. 저거 망한다. 저렇게 쓰리쓴 걸 누가 먹냐 이거예요. 근데요 그 아메리카노가요, 아니 저 스타벅스가요 우리나라를 다 아메리카노로 지금 바꿔놨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스타벅스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으면 저 이 자리에 안 있었어요. 오늘 아실 리가 여러분한테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18년도, 19년도 매출이 나왔죠. 이거보다 훨씬 더 증가됐어요. 5조 2천억. 우리나라 전체 합법적인 회사만 통계를 잡은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일어나는 매출이요 5조 2천억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수당지급률 얼마라고 했죠? 35%예요. 자, 전체 매출 5조 2천억에서 35%, 1조 8천억 정도가요, 누군가의 지갑 속으로, 네트워크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지갑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조 8천억이요. 우리 원재 스폰서님이요, 그 1조 8천억 중에서 한 3억 정도를 자기 지갑으로 가져갔어요. 너무 조금한다. 진짜 조금이죠. 네, 너무 조금하네. 1조 8천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 정도 돈이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소득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안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네트워크의 기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회사, 제품, 보상, 플랫폼 설명드리는데, 제품 소개는 제가 간단히 할게요. 자, 회사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본사가 소재해 있어요. 건물 멋있죠? 근데 아직은 회사 소유 건물은 안 해요.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합법적인 회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허가제입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조건이 뭐야? 특수판매조합 공제조합과 같은 보험 성격의 기관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허가제로 하는 나라는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불법 다단계가 많은 겁니다. 이 특수판매공제조합하고 직접판매공제 두 가지 조합이 있어요. 여기에 가입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1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불법은요 2층 됩니다. 저 강남에 가면요 수은 불법 다단계 상품. 자, 어쨌든 아실리는 정부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미국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한 회사예요. 미국 땅덩어리가요 한국의 수십 배는 되고요. 인구도요 미국 인구 한 2억이 넘죠.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사업을 안 하고 한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합법적인 네트워크의 역사가 30년이 넘어요. 근데 미국 글로벌 회사가